말이야. 그거 하나만 알아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식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있는데 끝까지를 못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다시 할 때 끝까지 다시 해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와, 박수 되게 잘 치시네요. 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막 크게 박수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타일러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제가 누군지 뭘 해왔는지 저의 경험들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한국에서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그냥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라는 곳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카고로 넘어가서 거기서 대학을 다녔다가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취직을 했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버몬트주는 이제 미국 지리를 모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캐나다에 딱 붙어 있는 주인데 우리 주가 솔직히 주가 될 정도로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인 거예요. 우리가 한 64만 명밖에 안 돼요. 64만 명. 그게 그러면 도시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주의 수도에는 이제 맥도날드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시골, 진짜 시골. 어디 가도 시골이고 도시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마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왔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퍼니스쿨이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 나이로 한 16살쯤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제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휘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음악을 하는 어떤 그 과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에 그 과의 그 교수가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거 있냐고. 그냥 뭐 합창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합창단 뭐 지휘자라든가 뭐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뒤로 막 시켰어요. 막 많이 시켰고. 심지어 이게 합창단 수업을 들었는데 저만 빼놓고 너가 이거를 하라고 막 계속 수업을 하는 내내 계속 수업을 하는데 이게 45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그리고 막 뭐라고 하지 팔 굽혀펴기 막 이런 것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지휘를 하면 그게 필요하냐. 근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게 다 필요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거를 경험하다가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연극이 너무 재밌는데 연기를 하고 싶다. 난 배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연극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희극도 공부하고 뭐 이게 다 고등학교에서 했던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희극 중에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 거였어요. 뭐 상상병 환자? 그 몰리에르라고 있는데 그 르 말라디 이마지네르라는 희극이 있어요.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 막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언어 더 배우고 싶다. 이쪽으로 굴렀다가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원래 음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너 음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냐. 넌 왜 음대를 안 준비하냐. 되게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엄마 나는 뭐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언어를 많이 교육시켜주는 데로 갈 거야. 막 이런 거 있었다가 졸업을 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그 진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시카고를 가게 됐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그 앞에 있는 이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건데 그래서 어쨌든 시카고를 갔는데 진짜 너무 그게 저한테 뭐랄까 새로운 세계관을 주는 그런 되게 큰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시카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고등학교 때 솔직히 기숙사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유학생 몇 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그냥 학생이지 내가 왜 이렇게 귀엽게 동그랗게 생긴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를 갔다가 제가 이제 언어를 더 배우고 싶은데 언어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게 뭔가 1년이 다 지났는데 뭔가를 아직 못한 것 같은 되게 아쉬운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았는데 거기에 있는 좀 유럽 언어가 아닌 것들은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중국어, 일본어는 영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관광용이었는데 그런 걸로는 좀 못 느끼잖아요. 언어가 어떤 건지를. 근데 이 책에는 한글이 나와 있으니까 와 재밌네 하고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그 한글을 좀 익혀보고 맛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언어로서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2007년이었나? 2007년 여름이었는데 우리가 다들 유튜브가 처음으로 뜨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좀 검색해 볼까? 그래서 저는 그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쳐봤어요. 북한을 2007년에 북한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글로 돼 있는 단어들은 별로 없었는데 그 책에는 북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검색해 보니까 너무 모르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90년대 뭐 기근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들 뭐 르완다 같은 사건이 뭐 생기면 또 안 되고 뭐 학살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정치범 수용소 막 이런 거 안 된다 다시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하는데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몰랐지? 이런 되게 궁금증이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아니 다 모르고 있던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언어를 한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다른 단어들을 많이 배우고 다른 것들을 다 많이 배우면 세계관이 그만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수업을 듣게 되고 갑자기 한반도의 국제정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계속 한국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 지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몇 가지 좀 되게 필요한 언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장학금이나 그런 걸로 뭐 터키어, 뭐 어르두어, 아랍어, 뭐 한국어 막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약간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제가 되고 싶었던 것들이 또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그냥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빠져서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한국과 관련된 거를 할 거면 그러면 뭐 어차피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로 할 줄 아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외교관 쪽으로 가야지 하고 외무고시를 봤어요. 우리 외무고시가 FSOT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의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다른 한국과 관련된 일을 찾고 있다가
한국 정부가 갑자기 저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 영어로 되는 업무였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렇다가 또 꿈이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국제법을 좀 공부하고 약간 좀 법적으로 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법대를 가야지. 어차피 워싱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법대를 갔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면 법대를 가야 돼. 그런 생각? 그래서 LSAT 그 이제 법대 입학하려고 우리 이제 보는 시험인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준비가 너무 잘 됐거든요. 준비 진짜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되게 잘 나왔는데 근데 시험 치러 가는데 이거 하면서 알아요. 하면서 이게 잘 맞추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막 이렇게 페이스가 같은 페이스고 막 이렇게 오케이 이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실수를 할 때부터 계속 이게 실험적인 부분이었나? 나 괜찮을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에 꽂혀가지고 계속 풀면서 엄청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뭐가 순서 이게 몇 번이 맞았고 몇 번이 안 맞았고 이거 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끝나고. 앞에 다 맞았고 그거 뒤에 다 틀렸어요. 진짜 완전히 망친 거예요. 완전히 100% 망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어차피 뭐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높게 나온 거고 점수가 안 높게 나오면은 그러면 엄청 비싸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버락 오바마가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든요. 엄청 길게 동안 그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야 되나?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내가 되고 싶은 거를 바꿔야 되나? 하고 이렇게 다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장학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 미국 정부처럼 외국인들한테 장학금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으면 한국어도 이렇게 그 어학연수를 이렇게 시켜주고 1년 동안 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로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 장학금이 학비도 생활비도 다 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석사를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공부하면서 국제 정치학을 하고 네, 한국말을 많이 배웠죠. 근데 그때도 역시 이거를 다 마치고 나면 돌아갔을 때 법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로비잉 펌이나 뭐 어디 뭐 잘할 수 있는 거 많을 것 같다. 아니면 정보원이 될 수가 있겠네. 뭐 되게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되게 가능성이 많았고 근데 역시 뭐 국제정치학 아니면 그런 약간 인텔리전스 막 그 분야로 가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하다가 돈이 갑자기 딸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고 보니 미국에 비해서 학비가 많지 않고 그게 생활비랑 학비가 다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빠듯하긴 해요. 특히 자기 부모님의 어떤 돈을 받고 있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대명절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누나 결혼식을 놓치면 엄청 평생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갑자기 2달 동안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들 영어 가르치라고 영어 과외를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저는 좀 고집이 너무 세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돈이 잘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칠까봐 계속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이 쓰는 알바 사이트 들어갔어요. 공고 뜨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떤 백화점에서 그 푸드 코너에서 그 김치나 반찬을 새로 파는 데가 들어왔는데 약간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근데 광고비를 좀 비싸게 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바로 유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김치 먹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고 4만 원 주고 파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JTBC 방송국이 막 외국인 유학생을 구한다 이런 거를 떠가지고 뭔지 몰라요. 전 텔레비전을 한 15살 때부터 안 봤어요. 텔레비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어차피 뭐 이게 그냥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밥줄을 챙겨야 돼서 그냥 이력서를 넣자 하고 넣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뭐 할 줄 아는 타일러 맞냐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인터뷰 나가러 그랬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텔레비전이구나. 알겠어. 근데 이게 그냥 역시 한 번에 나갔다가 또 이제 그만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방송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의도하지 그러니까 원래 정보원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외교관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인이 되거나 퍼블릭 프로파일이 생기는데 그 길이 이제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외교관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약간 이익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방송 활동을 하면서 졸업이 많이 늦춰졌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8월 달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방송이 지금 변동이 많잖아요. 개편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한국에서 추세가 유행이라는 게 금방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정적으로 직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취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쪽으로 뭔가를 좀 많이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어요. 환경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생태 발자국이나 뭐 탄소 발자국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제품들 혹은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생산 과정을 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따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보내는데 좀 환경에 해로운 거를 택하지 않고 이거를 택하게끔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거가 이제 기본적인 사업 틀이 되는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동안 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잖아요. 되고 싶은 거가 하고 싶은 일이 근데 그거 다 진로잖아요. 제가 갖고 싶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인데 솔직히 따져보면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막 다른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새로운 거를 계속 배우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뭔가를 돕고 싶다. 이 세 가지가 되게 공통적인 점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꾸 이 단어가 거슬리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다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활동을 했다가 강연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게 한국 청년들한테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청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뭐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꿈 얘기가 엄청 많아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사람들이 저한테도 막 인터뷰를 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내가 꿈이 뭐냐고 알겠냐? 근데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한국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진짜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거기다가 적으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적을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그러면 뭐가 언제 되고 싶었고 막 이게 다 그 성적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꿈이 뭐냐고 지금 그거 뭐가 되고 싶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짜증나요. 이게 자꾸 바뀔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꿈을 생각하냐? 꿈이 진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좁은 생각이에요? 그거 왜 이게 진짜 거슬리는데 왜 이렇게 거슬릴까요? 그래서 자꾸 꿈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꿈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거슬리지? 이게 미국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왜 거슬릴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또 돌잡이 너 꿈이 뭐냐? 돌잡이 빨리 해. 하나 골라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뭔가 되게 어딘가에서 좀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생각들은 이걸로 줄이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로 헷갈리면 안 되고 꿈이라는 거가 사람보다 커야 돼요. 사람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꿈이 뭐냐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고 싶냐에 대한 답이고 그게 진로를 어떻게 하고 싶냐에 대한 답인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가 답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의사가 꿈이에요, 변호사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한테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하고 싶냐? 근데 그걸 계속 왜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 의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진짜 부를 느끼고 싶다.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본인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지금은 꿈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약간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됐다가 왠지 꿈이라는 단어를 그 진로라는 단어로 그냥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를 진로나 아니면 직책이나 되고 싶은 것, 그걸로 우리가 헷갈릴 때는 가능성들을 한계를 긋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타일러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직책이 나왔으면 바라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가 이거다, 이 큰 거를 이루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런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한국인 청년들도 이것에다가 되게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진로로 헷갈리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꿈의 폭이 좁아지니까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다니면서 그걸 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진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꿈의 폭이 좁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꿈을 실현하는 방법의 폭이 좁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사람보다 크게 꾸는 그런 거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그게 개도국에서 살고 있든 선진국에서 살고 있든 시골에서 살고 있든 도시에서 살고 있든 명문대를 나왔든 인서울을 못했든 상관없는 그거예요.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떤 소속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어떤 벌, 학벌 아니면 그런 파벌 같은 것들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는 길이 되게 좁아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끝까지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타일러 씨가 네. 그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한 거는 꿈이 바뀐 게 아니라 꿈은 그대로 사람이 더 크게 있는 건데 꿈은 바뀌지 않고 이제 진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진로에서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는 진로에서 생각하고 막 계획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 꿈이라는 거는 원래 외교관이었잖아요. 예. 근데 외교관이나 약간 그 한미 아니면 뭐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다는 그런 거 되게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정보원이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거 다 안 돼버린 사례잖아요. 저는 그거 다 탈락되고 됐다가 돈이 없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방송이 되면서 또 그게 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어떤 가교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 저가 미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미국에 돌아가서 가끔씩 한국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민간 부문이지만 그 약간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그런 people to people diplomacy라는 거를 하게 돼버린 경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꿈이라는 거를 되게 크게 꾸시면은 이거를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로가 어떤 학벌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뭐 외모나 어떤 뭐 때문에 그거를 좁아지면은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꿈을 향해서 가는 다른 길. 이게 또 약간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맞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근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방송인을 하고 싶다. 배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소속사에다가 가가지고 받아주세요. 이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수를 하고 싶은데 뭐 외모를 잘 갖춰졌는지 잘 모르겠고 실력 잘 갖춰졌는지 잘 모르겠고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근데 어차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잘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좋은 소속사를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소속사부터 닫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뭘 하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실제로 노래를 좀 많이 하든가 버스킹을 나가든가 아니 나 가수가 되고 싶은데 버스킹도 안 해봤다고? 뭐 그런 거는 소속사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하다가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스틴 비버가 원래 유튜브로 발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소속사를 잘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길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잘 알아야지 이거를 약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없다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말고, 그리고 그거 없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큰 꿈이라는 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생각해보고, 이 길 하나가 안 됐으면 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이란 말은 성공하고 이루게 되면 용기 있게 되는 것 되지만 그 밖에 이제 실패하거나 딱 더 길게 되면 보통 무모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타일러 씨께서 무모하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생각하십니까? 이미 느끼셨을 텐데 저는 약간 낙관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한국어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도전이라는 거는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잖아요. 어렵지 않으면 도전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 그 도전을 잘 했냐 못했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게 무조건 실패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에서 좋은 부분을 찾지는 않더라고요. 실패나 안 좋은 경험에서 좋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맞긴 한데 그런 거를 찾는 사람과 그거를 안 찾는 사람의 차이가 성공하고 실패의 차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실패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의 어려움에 도전하는 거가 그 어려움에 도전하는 이유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히 그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치 숫돌이라고 하나요? 그 갈을 가지고 숫돌에다가 이렇게 깎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이걸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움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든 안 실패하든 간에 그거를 준비해서 그런 거를 달려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훨씬 더 훈련이 돼서 그거를 그때 그 상황에서는 잘 안 됐다고 해도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계시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훈련을 하다가 엄청 힘든데, 그렇죠? 막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를 못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다시 할 때 끝까지 다시 해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좋은 군인이 되거나 좀 딸리는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달성하느냐, 도전을 잘 이루어졌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느냐, 다시 해보느냐, 그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다시 적용하느냐, 그 안 좋은 경험에서 자기가 배울 수 있던 거 아니면 자기가 갖게 됐던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딴 데다가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스포츠가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뭐 마라톤을 준비를 하는데 뭐 뛰고 있다가 원래 목표로 삼았던 거를 다 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마라톤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뛰고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2명이 있다고 쳐요. 그 훈련을 하는데 훈련 계획이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뛰고 있다가 다 끝까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얘가 내가 이걸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못했던 부분이 뭐였나? 그러면 자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가지고 그때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끝까지 못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구나. 다음에 내가 그걸 바꾸면 되겠네. 그리고 계속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른 사람은 이미 실패를 했어요. 나중엔 마라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를, 그러니까 마라톤이랑 러닝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마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끝까지 했는데 졸업을 했을 때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게 됐어요. 그게 실패냐 아니냐. 뭐 원래 세웠던 도전에 잘 그거를 이제 못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또 배운 게 뭐가 있냐고. 배운 게 뭔가 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언어를 배우는 연습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적인 것도 많이 배웠을 거고, 다른 관심사도 많이 생겼을 텐데,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새로 시작을 하고 새로 출발을 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사람이 성공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전을 이루는 것보다 사실 실패를 해서 우리가 깎여지는 거, 더 날카로워지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실패해요. 좋아요. 빨리빨리 도전이 많고 그걸 못하게 하는, 저도 되게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장학금을 엄청 많이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한국 정부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랬다가 어떻게 됐고, 막 되게 그냥 계속 새로운 방향 그런 거를 찾는 게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진로가 막 꿈이 좁아진 것 같다. 꿈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진로가 좁아졌거나, 아니면 그 진로에 대한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좁아져 보이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방향들, 그 다른 길들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냥 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그냥 저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네,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이지만 저는 외국인이지만 저도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생이라든가 아니면 하고 계시는 어떤 일이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